그래서 설치를 주피터 노트북에 설치합니다.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을 할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오 스터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기서 보이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지오 스터디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됐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지오 스터디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썬을 스터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스터디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새롭게 지오5는 지오 스터디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 실습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프린트로 해서 엔터를 치지 않고 먼저 얘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가 이제 이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거거든요. 문자열을 출력을 해서 결과를 바로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밑에는 새로운 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명령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누르면 런을 누르면 헬로가 나오고요. 이거는 여기서 시프트하고 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시프트랑 엔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따로 이걸 누르지 않아도 바로 결과가 실행됩니다. 네. 요것도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실습을 직접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 네 분 중에 이 아나콘다가 설치된 분이 한 명일까요? 아니면은 몇 명이 지금 설치가 돼 있을까요? 네, 이거 시간이 꽤 걸려요. 용량도 크고 설치할 때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고 실습을 해보셔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라는 건데 지금 파이썬 월드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양하게 프린트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프린트해서 헬로 파이썬 월드라는 거를 출력을 하고 똑같이 파이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세 번째 프린트 1, 2, 3을 출력하게 하고 네 번째도 1, 2, 3인데 여기에는 큰 따옴표가 없죠. 얘네들은 큰 따옴표 없이 그냥 1, 2, 3을 출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1, 2, 3도 있고 이 쉼표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대로 해서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보면
먼저 이 두 개는 문자열이니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 세 번째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똑같이 1, 2, 3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세 번째는 각각의 1, 2, 3이 문자열로 정의가 된 거고, 네 번째는 숫자로 정의가 된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인했을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1, 2, 3이 나오고 우리가 문자열로 만들어준 쉼표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모두가 다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습 1번이고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Shift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은 이제 실습할 때는 이 결과를 각각 다 쳐보고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보라고 한 건데 여기서는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본 변수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에서 그러니까 파이썬은 변수와 자료형이 있는데요.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자료형이 값의 유형이 되는데요. 이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불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연수와 음수, 소수점이 없는 수를 이제 정수형이라고 하고요.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소수점까지 있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수를 실수형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여서 문자로 인식이 되는 형태를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불리어는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이 네 개를 다 많이 쓰고요. 대신에 이 네 개를 쓸 때 이 자료의 형을 잘 구분을 해줘야 실제 코딩을 할 때 에러가 생기지 않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 A는 1, B는 10.1, C는 8성, D는 로 그리고 프린트 A, B, C, D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고 밑에 이걸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A는 1, B는 10.1, C는 파이썬, D는 true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과 10.1 이게 문자형인지 아니면 정수형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프린트 타입 A라고 하면 이 A라는 변수의 값의 유형이 어떤 건지를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프린트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A는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수형으로 알 수 있겠죠? 클래스는 정수형이다. 마찬가지로 B는 실수형, C는 문자열, D는 불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출력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타입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나와요. 이건 인티저라고 다 안 나오고 int, float, str, bol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 또 이게 타입을 우리가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타입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변경할 때도 이대로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있는 것들만 입력을 하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타입은 이렇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파이썬에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헷갈려서 실수를 하긴 하는데, 들을 때는 다들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실제로 해볼 때 약간 실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저희가 실습하고, 이제 뭐 퀴즈를 내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볼 때 각각 이렇게 주고 이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도 맞으려면 이것들이 다 어떤 형태다, 어떤 작용형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썬의 사칙 연산이 가능한데요. 이 사칙 연산 규칙은 일반 우리 수학 연산 규칙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리고 목 구하기, 곱하기, 제곱, 이거는 괄호부터 우선 계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2 더하기 3, 할까요? 힌트 2 더하기 3, 힌트 2 나누기 3, 힌트 몫을 구하는 거고, 2 곱하기 3, 곱하기 두 개면 제곱. 그럼 2의 3승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A는 2, B는 3, 그리고 프린트 A 플러스 B.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 결과를 보면 2 더하기 3이니까 5, 2 나누기 3이니까 0.6666. 그리고 2 나누기 3에서 몫은 없죠. 그러니까 몫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곱하기 3은 6, 2의 3승은 8. 그리고 A는 2라고 주고 B는 3이라고 줬으니까 A 더하기 B는 5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몫을 구하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도 구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2에서 3을 나눈 나머지가 나와요. 결과를 보면 2가 나오죠. 2에서 3을 나눴으니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 그러니까 이거는 몫이고 여기서 퍼센트로 되면 나머지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뭔가 정수부랑 그 소수점부를 구할 때, 구분할 때 이 두 개를 쓰면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 퍼센트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A부터 F로 지정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보면 A는 30, B는 10, C는 20, D는 3, E는 100, F는 2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 프린트 A 빼기 B 더하기 C 곱하기 2 더하기 2 나누기 F의 제곱. 이렇게 하면 요거대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5.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각각의 변수의 값을 준 거고요. 실제로 뭐 여기는 변수를 다 지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변수를 지정해서 계산하시오 하면 이 부분도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냥 10에만 값을 주고 10이랑 3, 2에만 변수를 정해주고 그러니까 A는 10, B는 3, C는 2라고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A 곱하기 2 빼기 A 더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10 나누기 C의 제곱. 해도 결과 똑같이 나오죠. 변수를 내가 어떻게 정의해 주냐도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변수가 지금 여기는 다 정해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뭐, 변수를 줄이고 싶다. 변수가 많을수록 사실 헷갈리기가 쉽고, 이 부분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할 때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를 짜보라고 하면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코드에. 정답은 없고 결과가 맞고 과정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코드를 짤 때 줄을 되게 길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대한 짧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 최대한 짧게 짜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짜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길게 짜는 것도 정답이고 짧게 짜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알고리즘대로 짤 수 있으면 코딩은 잘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하면서 코드가 너무 길면은 복잡하고 하니까 줄일 수는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짜는 거에 내가 목적한 대로 알고리즘을 짜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하다가 뭐 어렵다고 답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코드를 짜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같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네 명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결과가 그 코드를 짜는 게 왜 이렇게 짰고 그 이유를 같이 듣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짜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틀린 부분도 비슷하게 틀려요. 틀리는 사람은 비슷하게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보면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드나 뭐 과제 같은 게 이 다음 시간에 뭐 진짜 수업할 때라도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직접 짜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짜봐서 실제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가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길어도 줄이 길거나 해도 일단은 그 알고리즘을 짜서 그대로 코드를 짜 보시고 안 돼도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짜려고 했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면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코딩 실력이 많이 늘어요. 처음에는 되게 막막한데 짜보라고 하면은 시작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뭐 오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코드를 짜보라고 하면 다들 막 했던 거 다 찾아보는 거죠. 코드 찾아봐서 뭐 이것도 복사해서 넣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라도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짜야지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8주차 할 때 수업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채팅이나 뭐 일단 답을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자료는 받으셨죠?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서 요 사이트를 드렸죠. 요거를 입력하면 아마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인 하라고 할 거고 네, 로그인 하라고 할 거고 여기서 파일 들어가서 스터디 그냥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스터디를 할 거고, 지금 8주차, 30분 만에 끝냈거든요. 여기는 사실 설치 부분이 좀 많아서 빨리 끝났는데, 9주차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까지는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뒤에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자료 형태, 그리고 포문이나 입부문 같은 그런 제어문이나 반복문을 여기서 배우고, 그게 다 됐다고 했을 때 12주차, 13주차, 15주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12주차에서 15주차까지는 저희가 뭘 했냐면 파이썬에서 그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크롤링이라고 하죠. 실제 어디 SBS나 아니면 뭐 이런 기사를 긁어올 수도 있고, 여기 실습할 때는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이제 공보기사 같은 걸 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사들만 쭉 기사들의 내용을 불러오는 API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그런 실습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폭문도 알아야 되고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입부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프린트도 해봐야 되고 자료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앞에 11주차까지는 우리가 쭉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12주차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13주차는 제가 이거는 동영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셔도 돼요. 좀 조금 안다 아니면은 뭐 13주차를 보는데 설명이 필요하다.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빠른가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도. 네, 9주차. 9주차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때는 기본 변수와 연산. 아까 이거는 앞에 했던 것들 설명이고요. 뒤에서 자료, 이건 실습, 그 복습으로 할 때, 먼저 자료형 종류에는 숫자형, 문자형, 불리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리스트 투표 사전형은 사실 이번에 다시 배울 거고요. 연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정수형,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여기서 문자열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문자열이라는 걸 정의하는 방법은 그 앞에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묶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들리시죠? 네. 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는 부분이 있고, 또 작은 따옴표 3개씩으로 묶거나, 큰 따옴표 3개씩으로 묶는 것도 문자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습 1번을 해보면, 이건 작은 따옴표 하나로 묶었을 때,
큰 따옴표를 묶었었죠. 네, 그리고 작은 따옴표 세 개로 묶었을 때, 그리고 큰 따옴표 세 개로 묶었을 때, 얘네들을 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표시는 이게 원래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렇게 하면 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줄이 길어지는 거를, 그럼 얘네들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바꿔서 A, B, C, D를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전부 다 헬로 월드라고 다 나오죠. 문자 프린트가 다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2번 실습을 할 때 이유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얘네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면 따옴표 한 개랑 따옴표 세 개가 무슨 차이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출력은 꼭 한 줄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줄을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실습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헬로 월드라고 해서 느낌표, 그리고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꾼 다음에 헬로 파이썬에서 작은 따옴표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고 여기에서 엔터를 쳐서 이제 줄이 바뀌었으니까 생각할 때는 얘를 출력하면 줄이 바뀌어서 출력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행해 보면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에러는 지금 여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낸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두 줄 이상으로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세 개를 입력해 주면 이게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 작은 따옴표 하나일 때는 여기까지는 이 앞에 있는 문자열처럼 색깔이 변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은 색깔이 안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 문자열로 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다음 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세 개를 해주면 지금 이 두 줄이 전부 다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에러도 나지 않고 두 줄이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을 쓸 때는 작은 따옴표 세 개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세 개로 묶어주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열의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할 수도 있고 그 문자열을 반복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G는 hello, 그리고 H는 파이썬이라고 해놓고 프린트 G 더하기 H를 하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이게 문자열의 결합, 더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는 high라고 했을 때 프린트 i 곱하기 3이라고 하면 high가 세 번 돼요. 그러니까 요 high라는 문자열을 세 번 반복해서 출력해라. 이 곱하기는 되는 거죠. 지금 더하기와 곱하기는 돼요. 근데 우리가 더하기는 붙이면 되고 곱하기는 반복하면 되는데 빼기나 나누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자열에서 더하기랑 곱하기, 기호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와 H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보시면 헬로우하고 파이썬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떼서 출력을 하고자 하면 여기서
방법이 첫 번째는 얘를 한 칸 띄거나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둘 다 붙어 있고 정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파이썬이 띄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를 떼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앞을 공백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공백을 아예 줘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양하게 결과를 코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출력 결과를 한번 생각해서 해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 슬라이싱인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문자열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문자열을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으로는 각 글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찌는 바나나, 나라고 하고 프린트 J를 하면 바나나가 나오겠죠. 네, 프린트 J에 0을 하면 B가 나와요. 보시면 J라는 문자열 변수에 대괄호로 해서 0을 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J라는 변수의 첫 번째 값을 이게 첫 번째 값을 프린트니까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실습 다음 걸로 해볼게요. J의 2부터 4까지 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0이 첫 번째잖아요. 0, 1, 2. 2부터 4까지인데 2, 3, 4. 원래 2, 3, 3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나와요. 2, 3까지. 그래서 NA가 나올 거예요. 나. 이 이유는 여기서 2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2, 3, 4. 근데 4까지여서 이 4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3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까지만. 그러니까 이 뒤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상, 얘는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상, 다섯 번째 미만. 그러면은 3, 4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없어요. 없고 3이에요. 이 앞에가 없다는 거는 앞에는 처음부터 읽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게 3이면 네 번째까지인데 네 번째까지니까 네 번째가 포함이 안 되죠. 0, 1, 2, 3 여기까지인데 안 되니까 이 세 개만 되겠죠. 그래서 BAN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앞에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이면 0부터 시작하니까 3이면 네 번째겠죠. 0, 1, 2, 3. A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출력을 하라는 거니까 ANA가 나오겠죠. ANA.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왜 이게 2부터 4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3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 왜냐면 0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랑 그리고 뒤에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을 이게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걸 코딩하라고 하면
특히 코딩하라고 해서 결과를 없이 그냥 손으로 쓰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실수 안 하도록 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글자를, 문자열에서 특정 글자를 찾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J가 바나나잖아요. 바나나에서 B라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순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B라는 문자가 몇 번째에 있는지, 이 변수에. B는 첫 번째에 있으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N이라고 했을 때는 2가 나오죠. 여기서 근데 바나나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를 계속 다른 것도 해보는데 0, 1, 2. 얘가 두 번째에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n이 있는데 처음 찾은 걸 이후에는 그러니까 처음 찾은 거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줘요. 그러면 A로 해도 A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A로 하면 0, 1이 나오겠죠? 네, 1이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찾다가 딱 원하는 게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찾은 순서를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하나만 나옵니다. 이게 찾는 글자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진짜 글자의 순서를 찾을 때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되게 많이 써요. 지금 문자열에서 특정 글자를 기준으로 분할 후 리스트에 저장.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문자열에서 진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되게 그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됐을 때 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이 컬럼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문자열은 그 컬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문자열로 저장을 그 이런 텍스트로 저장할 때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샵을 넣는다든지 각 구분 열별로 샵을 넣는다든지 뭐 쉼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표시를 넣는다든지 파이프 문양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거를 나눠줄 때 이 스플릿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문자열에서 진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린트 j.split b라고 하면 이거 b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 j, 바나나라는 글자를 나눠라 라고 하는 거예요. B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앞은 아무것도 없죠. 앞은 공백이 있고 뒤에는 요 나나나 아나나 뭐 요게 지금 요게 뒤에 이제 결과로 나눠지겠죠. 얘를 출력을 해보면 앞에는 공백, 뒤에는 아나나 그리고 B는 없어지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문자로 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문자로 치지 않고 그냥 어떤 기준 구분자로만 나눠서 뒤에 실제 결과에서는 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B가 아니라 N으로 나누면 여기서 N으로 나누면 여기 N이 하나 있죠. 그러면 N 앞은 BA N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또 A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눠지는 게 BA와 AA, 가 되겠죠. 네, 그래서 BA 여기 N은 구분자니까 없고 A가 나눠지고 또 N이 나눠지니까 BAA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A로 하면 A를 구분자로 하면 이걸 구분자로 하니까 처음은 B가 되겠죠. B가 되고 두 번째는 N 그리고 N이 되고 마지막에 A가 있으니까 공백이 하나 더 나오겠죠.
공백이 한이 더 나와서 BNN 공백이 공백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BNN 공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어에 대해서 글자를 나누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건 거의 없고요.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한 줄을 길게 읽고 거기에서 이제 구분자, 뭐 쉼표나 이런 구분자를 해서 나누기 때문에 얘는 약간 극단적인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부분도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 뒤에 뭐 포문이나 반복문을 써도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이제 해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음으로 할 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출력이 될 때 이런 대괄호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대괄호 묶여 있죠. 그럼 그 대괄호가 뭐냐?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대괄호 리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를 정의해주고 이 리스트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는 값들이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면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1, 2, 3.0 여기서 지금 3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3점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실수예요. 실수라서 앞에는 정수였죠. 정수였으니까 그냥 1만 나오는데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3.0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4, 5, 6이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거랑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그러면은 지금 이 new 리스트가 아까 우리 타입으로 했을 때 형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료형이. 자료형이 뭐냐? 그걸 리스트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new 리스트는 이렇게 이런 값들이 있는 리스트이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 리스트를 지금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하고 출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하는 방법은 int new 리스트 0. 이 리스트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이 new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출력해라. 첫 번째가 1이죠. 얘는 1이 출력이 될 거고 빼기 1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거를 출력해라. 그럼 가장 마지막이니까 456이, 456의 리스트가 통째로 출력이 되겠죠. 다음으로 int new list 3이라고 하면 네 번째 값을 출력해라. 0, 1, 2, 3. 얘도 4, 5, 6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냐? 둘 다 똑같은 걸 불러오는데 만약에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리스트 개수를 모르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변수의 개수를 몰라요. 근데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로 쓰려면 뭐 이게 123인지 몇인지 아예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가장 마지막을 할 때는 이렇게 빼기 1로 해주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뭐 빼기 2로 하면 뒤에서 두 번째니까 여기서는 3.0이 나오겠죠?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new list 3,
뉴 리스트 3이 뭐였죠? 이 456이라는 리스트였죠. 그러면 이 앞에 뉴 리스트 3까지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지금. 이 리스트와 이게 3, 이 두 개가 지금 동일한 거고, 그럼 이 456에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니까 5. 그러니까 이 프린트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겠죠. 5가 나올 거예요. 네, 5가 나오고, 그 프린트 뉴 리스트 1. 1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1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2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뉴 리스트 1의 1이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뉴 리스트 1이 이거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러면 TW W가 되겠죠. W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T2랑 W가 출력이 됩니다. 이 리스트의 순서를 가지고 값을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부터 뭐 그거 아니라 안 아픈다. 안 아픈다 설치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서 마지막에는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고 결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 리스트까지 해서 리스트 값을 가지고 오는 거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여기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실습인데, 그 리스트, 이는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를 정해주지 않았죠. 변수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리스트라고 하니까 얘가 초록색으로 나와요. 이 초록색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라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new 리스트 2는 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range 0에서 11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값을 만들어 주는데 숫자를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만 해볼게요. 이것만 그냥 해보면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오려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보면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렇게 하면 이게 자체가 리스트로 만드는데 그 안에 값이 얘다. 어떤 거냐면 0, 1, 2, 3, 4, 5, 6, 7, 8, 9. 0부터 10까지니까 0부터 10까지 1 단위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 근데 10까지니까 10이 포함이 안 되죠. 0부터 9까지. 네, 0부터 9까지 한 개씩 증가를 하는 거죠. 얘가 2가 되면 0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니까 0, 2, 4, 6, 8. 9는 원래 10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9까지였으니까 9는 제외가 되고 8까지만 나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고 이 값을 지금 이 값을 유 리스트 2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뉴 리스트 2가 아까 봤던 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것까지 한 거고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다양하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0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면 그냥 이 자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인데 아까 레인지처럼 2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이건 0부터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야, 이게 없으면 처음과 끝이거든요. 처음과 끝이고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거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몇 칸씩 뛸 건지. 그래서 0부터 10까지 2씩 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랑 같은 거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이제 다 똑같아요. 1부터 끝까지니까 유 리스트 2에 1이면 두 번째죠. 그러면 0, 1. 두 번째부터 끝까지. 1부터 9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1부터 9까지. 그리고 얘는 앞은 없어요. 처음부터 2까지. 2까지면 0, 1, 2. 그 중에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0, 1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과 끝을 주면 이게 시작, 그리고 끝,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인데 다섯 번째가 포함이 안 되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1, 2,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이 위에서부터 계속 리스트를 자르는 방법,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르는 방법을 계속 실습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네, 됐을 거예요. 이 100개 이해가 되면 이 뒤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나콘다는 설치가 됐을까요? 설치하셨으면 지금 그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콘다 환경을 만들고 지금 여기처럼 지금 여기에 지오 스터디라고 되잖아요. 그것처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됐을까요? 네. 만약에 하다가 뭐 연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연동은 다 될 거예요. 될 건데 이제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으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다 따라올 거고.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제는 이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이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펜드가 있고 인서트가 있습니다. 어펜드의 경우에는 이 어펜드를 하게 되면 리스트의 가장 끝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인서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면, 우리가 다시 u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리스트가 0부터 9까지가 있죠. 여기에 맨 뒤에 값을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append 13이라는 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new 리스트에 13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new 리스트의 가장 뒤에 13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뒤에 13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해볼게요. 요걸 했고 다음으로는
인서트로 해서 오펜드로 했네요. 오펜드로 하면 이게 오펜드가 아니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밑에 걸 보시면 돼요. 인서트로 하고 0.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는 순서예요. 리스트 안에 몇 번째에 그 0번째니까 제일 첫 번째죠. 제일 첫 번째에 99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하고 출력을 해보면 오펜드 할 때는 뒤로 들어갔고 인서트하고 앞에 0을 주니까 제일 앞으로 들어갔어요. 값이. 앞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뒤에 넣었던 거, 그 앞에 넣었던 거 해서 전체 리스트가 생기는 거죠. 여기 설명은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값을 추가하고 리스트 내에 원하는 순서에 값을 넣는 게 인서트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런 게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이제 리스트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펜드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이 어펜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 인서트도 기억하면 좋은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어펜드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펜드는 아까 그 스플릿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펜드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값을 추가한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면 그걸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할 때 주로 어펜드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값을 넣는 게 있으면 이제 빼는 것도 있겠죠. 리무브랑 팝이 있습니다. 리무브는 설명에 리스트 내에 해당 값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같은 값이 있으면 뒤에서부터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부터 삭제할 거예요. 지금 패스를 해보면 네 번째 99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new list to에 remove 99를 13으로 하면 1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빠지겠죠. 근데 99는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뭐가 빠지는지 볼게요. 99를 하고 해보면 첫 번째 게 빠지죠. 여기 지금 뒤에서부터 삭제라고 했는데 뒤에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삭제. 그래서 remove 99라면 쭉 앞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쭉 읽다가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삭제하는 값이 있으면 걔만 삭제를 하는 거죠. 얘를 삭제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삭제하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의 원소를 이 리스트에서 제거를 해요. 근데 제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한 값을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는 제거가 되고 변수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이 두 번째 실습 15번을 해볼게요. 실습 15번에 팝 리스트는 new 리스트의 팝 0이라고 되어 있어요. new 리스트의 팝 0, 팝 0은 이 리스트 값에서 첫 번째 값을 빼는 거예요. 빼겠죠? 리스트에서 빼는데 우리 이 앞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팝 리스트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얘는 이걸 넣어주는 이유가 이 팝이라는 명령어가 함수가 지금 이 값에서 첫 번째 값을 빼면서 이 new 리스트 2는 첫 번째 값이 빠져요. 빠지면 1부터 쭉 나올 거고 나오는데 이 빠지는 0값, 이 0값을 반환해 주는데 그 반환을 하는 값을 팝 리스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팝 리스트는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먼저 new 리스트 2에는 가장 첫 번째 있던 0값이 빠졌죠. 빠지고 리스트가 저장이 됐고
이 팝 리스트에는 빠진 값 0이 이 팝 리스트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팝이랑 리무브? 사실 근데 빼는 거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얘네들도 이제 리스트의 함수 중에 하나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뭐 현업이나 이런 데서 크게 쓰이진 않아요. 주로 값을 쌓는, 어펜드는 많이 쓰는데 삭제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쓰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쓰이는 건데 리스트의 원소들을 정렬하는 방법, 소트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지금 듀 리스트는 지금 빠졌죠? 1, 2, 99 이렇게 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정렬을 하라고 한 거고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보면 1, 2, 99였는데 1, 2, 3, 4, 5, 6, 7, 8, 9, 13, 99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죠. 그래서 그냥 이 소트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디폴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리스트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리버스가 트루라고 하면 이번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소트도 많이 쓰여서 이게 뭐 어떤 맥스 값을 찾거나 이럴 때 뭐 맥스라는 함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정렬을 해서 많이 쓰여요. 정렬을 해서 뭐 개수를 센다든지 아니면은 순서대로 쭉 정렬해서 퍼센타일 값을 구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렇게 정렬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운트는 리스트 내에 조건에 맞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해볼게요. 프린트 요 리스트 후에 카운트 9라고 있죠. 그러면 하나라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블루 리스트 2에 어펜드 9라고 하면 하고 다시 얘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죠. 우리가 9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 9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 안에 뉴 리스트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리스트 안에는 9가 두 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카운트는 되게 유용하긴 한데 카운트 말고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얘도 크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면 좋다. 여기까지 혹시 리스트 끝나는데 궁금한 거 있을까요? 뭐 이걸 따라서 쳐보는데 에러가 난다든지 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튜플입니다. 이 튜플은 리스트랑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대신에 튜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가 대괄호라면 튜플은 소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 튜플은 리스트랑 비슷하지만 특징이 하나가 튜플의 원소값, 그러니까 리스트는 값을 바꿀 수 있는데 튜플은 값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 튜플에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실습으로 해보면 여기까지는 튜플을 출력하고요. 타입은 튜플이다. 프린트 뉴 튜플은 1이다. 튜플이 0,
튜플의 1, 2, 3이니까 튜플의 0은 1이죠. 리스트처럼 얘도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뮤 리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있죠. 근데 우리가 뮤 리스트 2의 첫 번째 값을 10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뮤 리스트 2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10으로 바뀌었죠. 첫 번째 값이 99였는데 10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는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값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튜플은 지금 우리가 뉴투플을 1, 2,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셨죠? 첫 번째 값을 4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튜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값을. 그래서 튜플에서는 값을 바꿀 수가 없고 차라리 그냥 뉴투플은 아예 새롭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이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고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하잖아요. 값이 계산된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은 바뀔 필요가 없는 값들이 있어요. 고정된 값들. 이것들은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값들이 있는데 그런 값들을 고정시켜 줄 때 튜플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뀌어서는 안 될 때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애들을 튜플로 쓰고 그 값들을 그냥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튜플의 특징은 값을 바꿀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형입니다. 이 사전형은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데요. 특징이 얘는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키가 있어요. 우리 사전을 찾을 때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보면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의 뜻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사전형은 어떤 키가 있으면 그 키에 대한 그 키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으면 키를 입력하면 단어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순서는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출력해야 되는 키 값이 알면 그냥 그 키 값을 입력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의 좋은 점은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뭐 반복문이나 이런 걸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치면 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키를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형도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사전형은 이 순서가 아닌 키값으로 값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보면 사전형은 이렇게 하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사전형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빈 사전형이죠. 사전형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일단 값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 지금 비어있는 사전형에 컬러라는 키를 주고요. 컬러라는 키를 정의하고 그 안에 화이트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어라는 키를 가지고 이어라는 키 안에는 레인지 2020, 2020부터 2023이니까 2022까지겠죠. 2020, 2021, 2022까지의 리스트가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이 사전형을 읽어보면 지금 중괄호로 묶여 있고 우리가 정의해줬던 컬러라고 정의를 해주고 콜론이 있어요. 콜론이 있고 화이트라는 값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키고 이 키에 대한 값이 화이트다. 똑같이 그리고 콤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값. 컬러라는 거에 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라는 키에 리스트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2020, 2021, 2021, 202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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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전형에서 값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도 있는 것처럼 실제 사전에 있는 어떤 값을, 그러니까 키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사전형에서 키에 대한 값들을 키에 대한 내용을 다 출력해라. 키가 두 개 있었죠? 얘네만 나오는 거예요, 키에. 두 번째로, 이제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매칭이 되고 얘랑 얘랑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형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7시까지 해도 될까요? 7시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까지 다 끝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음으로는 변수의 자료형 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자료형을 변환을 하는데, 이 str이라고 하고 변수명을 치면, 그러니까 여기는 자료 타입이죠. 자료 타입으로 하고, 괄호를 열고 변수를 넣으면, 이 변수에 있는 자료 타입을 문자열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수형으로 바뀌는 거겠죠? 얘는 실수형으로 바꾸는 거고, 얘는 불리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참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이거는 A랑 B, 요것도 1과 3.14.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거인데, 변수의 정의를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B는 1, 3.14다. 매칭이 되는 거죠. A는 1, B는 3.14.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tr A는 str 가로 A. 그럼 이건 뭐예요? A는 1이라는 정수형이었잖아요. 정수형이었는데 그 정수형을 문자열로 바꾼다는 거예요. 문자열로 바꿔서 그 결과를 str 언더바 A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실 1 뜨니까 이게 정수인지 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라고 해서 이 변수 str 언더바 a의 발열형을 보면 문자열로 바뀐 거죠. 문자열로 바뀌었고 int b는 int b. 그러면 b는 3.14로 실수형이었어요. 실수형인데 얘를 정수형으로 변경한 거예요. 변경해서 int 언더바 b로 넣은 거죠. int b. 이렇게 보면 3이 나와요. 3.14는 실수잖아요. 실수를 정수로 바꿨더니 소수점을 다 빼버렸죠. 빼고 3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int i b를 하면 정수형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롯 a는 플롯 a. a는 1이었잖아요. 1인데 정수형이었는데 실수형으로 바뀐 거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1이 나올까요? 1.0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였을 때는 1로 나오는데 소수점이 없는데 실수로 바뀌면서 소수점이 붙은 거예요. 점이 붙은 거고 실수형이 된 거고 다음으로
둘 A는 둘 A. 힌트 둘 A. 이거는 A가 1이잖아요. A가 1이라는 정수형인데 이거를 불리언, 참 거짓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수형인 값을 참 거짓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겠습니다. 먼저 int 파이 A를 해보면 일단 변경된 게 true 나와요. true로 나오고 타입은 불리언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A가 1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A가 1인데 1이 아니라 3으로 5로 해볼 거예요. 5로 해도 true. 100으로 해도 true. true가 나오죠. 근데 true가 안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0.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거는 참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0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인 거예요. 그래서 0일 때만 0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어떤 값이라도 있으면 참이 됩니다. 네, 요게 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실습을 이제 해보는 건데 A는 1, B는 10.1, C는 문자열 파이썬, B는 true. true는 불리언이었죠. 불리언 형식이고 실습 23번을 해보면 int C는 대문자 C, int C 뭐 하면 이걸 하면 아까 얘는 기억이 되죠? C니까 파이썬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올까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우리가 자료를 변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데이터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변환 가능한 자료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가능해요. 지금 만약에 2라는 값이 100 이런 문자열이 있다면 이 얘는 100이 나와요. 왜냐하면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에 영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환을 해도 얘는 정수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근데 이렇게 숫자 형태로 값이 들어있으면 이 문자열, 얘는 문자열이지만 이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냈던 거는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정수형으로 바꿨을 때 에러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환이 가능한 자료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에러가 나고 이 에러 때문에 코드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 형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자료 형태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은 에러가 나는 부분을 얘가 변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정수값이 들어가는 변수인데 계산을 하다가 계산 오류가 나거나 해서 얘가 이상한 문자열 같은 게 이제 에러 메시지를 저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를 저장을 하다 보면 정수형이 아니잖아요. 정수형이 아니어서 에러가 나는데 그러면 코드가 다 멈추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못 찾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찾는 게 디버깅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변수 변환을 할 때는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23번을 넣은 거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int b는 int b. b는 뭐였죠? true였죠. true를 이번에는 아까는 숫자를 불리언으로 바꿨는데 이번엔 불리언을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true였죠. b는 true였죠, 여기서.
true였는데 출력을 하니까 둘 다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D가 이거이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0과 1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true일 때는 1로, false일 때는 0으로. 그래서 int랑 그러니까 정수형이랑 실수형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str, str, b. 되겠죠? 그러면 D가 지금 이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네 이게 true면 tru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자체를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자형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타입 자체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리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0, 1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문자예요. 얘는 문자예요. 그냥 true라는 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6번은 리스트를 사전형을 리스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지금 사전형을 만든 게 있죠. 요거. 그게 지금 컬러는 화이트, 이어는 20, 21, 22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사전형을 리스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사전형을 리스트로 바꾸고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하면 컬러 이어가 저장이 됐죠. 이게 뭐죠? 키값이죠. 키값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넣으면 키값만 저장이 되고 이 키에 대한 내용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수형을 정수형을 바꾸면 소수점이 없어지니까 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 사전형에서 리스트로 바뀌면 이 사전형에 있던 키값만 들어오기 때문에 키값을 저장하는 거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키 안에 있던 그 값들을 저장하려면 값들까지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불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사전형 변환, 자료형 변환할 때 주의점입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계속 바로바로 질문을 주세요.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수명 규칙과 주의사항인데 변수명 작성 규칙은 이 변수명 우리가 여기서 처음 줄 때 우리가 뭐 리스트 뭐 이런 뭐 리스트가 아니라 뭐,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시작의 숫자로 되면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시작은 숫자로 될 수 없고요. 시작이 공백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공백은 얘가 가끔씩 이렇게 처음부터 앞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이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백, 변수 안에 공백이 들어갈 수는 없다.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문자는 언더바를 제외하고 불가해요. 우리 지금까지 변수명 정의할 때 언더바만 썼어요. 다른 건 안 썼는데 뭐 원래 인트, 뭐 C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쓴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언더바밖에 인식이 안 된다. 그리고 키워드. 키워드는 파이썬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미 사용하겠다고 예약해 놓은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라고 하면 하고 폰트 키워드 키리스트라고 하면 얘네들을 변수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변수를 쓸 수 없다. 왜냐면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임포트도 꼭 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임포트 있죠. 프린트, 이런 것들은 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없으면 안 돼서 이런 애들은 쓸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 변수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입력할 때 그냥 내가 테스트용을 할 때는 뭐고 A는 1, 뭐 B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코딩을 할 때 그냥 A,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할 때 이 변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가 에러가 났는데 그 흐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명도 정의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돼서 의미 있는 변수명을 사용을 해야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사용을 해야 또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때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연습할 때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 현업에서 쓸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연습할 때 이런 걸 고려하자라는 의미고요. 그 변수명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 스네이크 케이스가 있고 캔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네이크 케이스가 우리가 실제로 변수나 함수 할 때 쓰는 거고 이거 이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 뭐 이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연평균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들을 이런 언더바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요. 뭐 민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평균이고 어떤 평균이냐? 연도, 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스네이크 케이스고 캔벨은 그냥 이런 거죠. 이어, 아, 이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대소문자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 스터디에서는 안 할 텐데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파이썬에서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클래스에서 이미 정의를 할 때 이런 스타일을 쓰고 우리 기본적인 변수를 정의할 때는 이 스네이크 케이스로 언더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약간 규칙, 약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보기가 쉽고 아, 그렇게 정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 종류도 구분이 되겠죠. 아, 얘는 변수 함수구나. 얘는 클래스구나를 구분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약속 같은 걸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간에. 다음으로는 내장 함수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쉬워요, 여기는. A는 헬로, B는 1, 3, 4, 5, 6, 7, 8, C는 사전형이죠. B는 튜플이죠. 그, 힌트 len. 이 len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변수의 안에 있는 값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우리가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를 개수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B는 8개, 1부터 8까지니까 8개. 그러면 C는 뭘까요? C는
C값이 3개죠. 그러면 얘는 3개가 나오겠죠? 3개. D는 1, 2, 3, 4니까 4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숫자 그 변수 내에 있는 개수를 반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쉽고 C의 str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전형에서 키값을 불러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C의 str이 키값이잖아요. 이 키값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C의 str이라는 값은 A, B, C, D, E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의미가 이 str의 값, 그러니까 A, B, C, D, E의 개수가 몇 개냐? 5개가 되겠죠. 5개. 마찬가지로 여기가 int면 1개. 이건 리스트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정수잖아요. 정수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개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트를 했을 때는 되죠. 1, 2, 3이니까 3개. 문자여도 셀 수 있죠. 문자여도 셀 수 있고 얘도 셀 수 있어요. 근데 정수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얘는 따로 숫자를 세진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는 리스트나 그리고 문자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개수를 셀 때 이 렌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했고 그 썸은 우리 많이 하는 거죠. 합계로 구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더해라. 1부터 10까지니까 55가 나오죠. 두 번째, 똑같은데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이다. 그래도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프린트 면 0. 값이 없으니까 0이 나오는 거고요. 네 번째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 앞에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거기에 10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10이 나오는 거죠. 썸에 만약에 1, 2, 3이 있다. 그러면 1, 2, 3을 더하고 이거에 대한 썸과 얘까지 같이 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얘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쓰이진 않죠. 우리는 안에 있는 값만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까지가 썸, 렌까지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요것만 한번, 요거랑 3번은 내일 한번 다들 해서 결과를 시작할 때 요거는 한 번씩 다 각자가 푼 거를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3번은 이제 각자가 공유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요거를 알고리즘을 짰는지 3번은 해주시고,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은 스트링이라는 값의 차이. 2번, 그럼 2번까지.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그 결과를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네, 각자, 아니면은 풀어서 그거를 단톡방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뭐, 피드백을 준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안 되면은 이제 내일 스터디 시간에 그때 바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한번 실제로 각자 해서 풀어서 내일 시작할 때 발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으시면 혹시 그냥 이렇게 스터디하면 될까요? 네, 2번, 3번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 스터디 할 때 그때 이제 각자 보여주셔도 되고 미리 올려주시면 저도 이제 한번 보고 피드백을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꼭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원하는 스터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걸 더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 자연질이 실습했던 거대로 진도를 먼저 나가고 있는데 뭐 그거 외에 좀 더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뭐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이요? 네, 오늘 그, 그 공유 폴더 그쪽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